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자꾸 깜빡하고 단어가 생각 안 나고 길도 좀 헷갈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치매 초기 증상 6가지, 그리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7가지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증상이 잠깐 나왔다고 해서 다 치매는 아니거든요. 먼저 진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실제 사례 이야기. 예전에 병원에 부부 한 쌍이 오셨어요. 아내분이 남편이 치매 같다고 걱정하셨는데요. 대화 중에 보니까 계속 당신 또 잊어버렸네. 그 말 아니잖아 하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께 일주일 동안 지적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남편분이 말도 또렷하고 기억력도 멀쩡하셨어요. 계속 지적당하니까 오히려 더 긴장하고 실수가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치매 초기 증상 6가지. 그럼 이제 진짜 치매 초기 증상 6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각각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계획하고 정리하는 능력 저하. 첫 번째는 계획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여행 계획을 척척 세우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짐도 제대로 못 싸고 일정도 엉망으로 짜시더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평소에 가계부 정리를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계산이 안 되고 영수증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요리할 때도 순서가 꼬이는 경우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는 안 넣고 다른 재료부터 넣는다거나. 이건 단순한 건망증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예 순서나 단계를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성격 변화. 두 번째는 성격 변화인데요. 이게 정말 가족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온화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신다거나 반대로 활발하시던 분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의심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며느리가 내 통장을 훔쳤다. 이웃이 우리 집 물건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전에 없던 의심을 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몇 달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변비. 세 번째는 변비인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예요. 변비가 치매와 관련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정말 있어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을 보면 변비를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배변이 규칙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3일, 4일씩 변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거나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고 계속 화장실에 앉아 계신다거나 장내 미생물이 뇌에서 필요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관여하거든요. 변비가 생기면 이런 유익균들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번째, 감각 저하. 네 번째는 감각 저하예요. 냄새, 맛, 시각, 청각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특히 후각 저하가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90% 이상이 후각 장애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평소에 향수나 꽃 냄새를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요즘 냄새가 잘 안 난다고 하신다거나 음식 냄새를 못 맡아서 가스 냄새나 타는 냄새도 못 맡는 경우가 생겨요. 미각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맛이 없다, 다 똑같은 맛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나 평소에 싫어하시던 단 음식을 갑자기 많이 드시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거나 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디는 경우도 늘어나요. 다섯 번째, 언어 문제. 다섯 번째는 언어 문제인데 이게 또 가족들이 가장 눈치채기 쉬운 증상이에요. 말을 하다가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단어를 계속 못 찾는 경우가 늘어나요. 그리고 단어를 엉뚱하게 섞어서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신문 좀 가져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냉장고에서 물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단어가 섞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사이에 오늘 날씨가 좋네 라는 말을 5번, 6번 하신다거나 글을 읽는 것도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신문을 쭉쭉 읽으시던 분이 갑자기 글자는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신다거나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된다고 하세요. 6번째, 새로운 장소에서 방향 감각 상실. 마지막 6번째는 방향 감각 상실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처음 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화장실 갔다가 못 찾아오신다거나 새로운 식당에 가서 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는 경우가 늘어나요. 더 심각한 경우는 평소에 잘 알던 길도 갑자기 낯설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마트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갑자기 못 찾는다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한참을 헤매신다거나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못 찾아서 몇 시간씩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2개, 3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고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정말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 예방 및 회복을 위한 7가지 방법.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회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이미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방 차원에서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 비타민 B1 보충하기. 첫 번째는 비타민 B1 보충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이 빨리 소모돼요. 자연산 영양 효모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견과류나 콩류, 현미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영양 효모는 고소하고 치즈 같은 맛이 나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아이들도 잘 먹어요. 두 번째, 장 건강 회복하기. 두 번째는 장 건강 회복이죠. 아까 변비 이야기할 때도 나왔는데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먼저 발효 음식을 많이 드세요. 김치, 된장찌개, 요거트, 캐피어 같은 것들요.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요거트 1컵, 점심에 된장찌개, 저녁에 김치 이런 식으로 하루에 발효. 음식을 1가지씩은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정말 좋은데 16시간, 8시간 방법을 추천해요. 1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다음날 오전 11시부터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12시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음식들도 중요해요.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우엉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장 속 유익균이 늘어나요. 세 번째, 브로콜리 새싹 먹기. 세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이죠. 요즘 정말 핫한 음식이에요.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데 정말 탁월해요. 브로콜리 새싹은 일반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함량이 20배에서 50배나 높아요. 설포라판은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뇌에 쌓인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샌드위치에 넣어서 드시면 되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맛은 살짝 쌉쌀하고 아삭한 맛이에요. 무순이나 콩나물과 비슷한 식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케톤 만들기. 네 번째는 케톤 생성인데 이게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케톤은 뇌가 포도당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연료예요.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케톤은 이런 문제를 우회해서 뇌에 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어요. MCT 오일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중간사슬 지방산인데 간에서 바로 케톤으로 변해요. 커피에 1티스푼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섞어서 드시면 돼요. 처음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서 하루 1스푼까지 드시면 돼요. 간헐적 단식도 케톤 생성에 도움이 돼요. 16시간 정도 금식하면 자연스럽게 케톤이 생성돼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다섯 번째, 은행잎 추출물. 다섯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이네요. 예전부터 기억력에 좋다고 유명하죠. 은행잎 추출물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즙이 761이라고 표준화된 형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이즙이 761은 은행잎에서 독성 물질은 제거하고 유효 성분만 농축한 거예요. 일반 은행잎을 그냥 우린 차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기억력, 집중력 개선은 물론이고 어지럼증이나 이명 같은 증상도 개선될 수 있어요. 다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수술 예정이 있거나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보통 하루 120mg에서 240mg 정도 식후에 나눠서 드시면 돼요. 여섯 번째, 사자갈기버섯. 여섯 번째는 사자갈기버섯, 라이언스 메인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정말 주목받는 뇌 건강식품이에요. 헤리세논과 에리나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신경성장인자의 생산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경성장인자는 뇌세포가 새로 자라나고 서로 연결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줄어드는데 사자갈기버섯이 이를 다시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요리용 버섯으로 볶아서 드셔도 되고 건강보조식품 형태로도 나와 있어요. 버섯으로 드실 때는 새우나 전복 같은 해산물 맛이 난다고 해요. 신선한 버섯으로는 100g 정도, 추출물 형태로는 500mg에서 1000mg 정도 드시면 돼요. 일곱 번째, 기본 영양소와 생활습관.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본 영양소와 생활습관이에요.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기본기죠.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운동과 수면이에요. 먼저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3번 드시거나 식물성으로는 아마시유나 치아시드를 추천해요. 비타민 D는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해요. 하루 15분에서 20분 햇볕 쬐기, 겨울철이나 실내에 많이 계시는 분들은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보세요. 아연은 굴, 소고기, 견과류, 호박씨, 해바라기씨에 많이 들어있어요. 기억과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이에요. 운동은 복잡할 것 없어요. 일주일에 150분, 하루 30분씩 5일만 걸어도 충분해요. 운동하면 뇌에서 BDNF라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증가해서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해요. 잠잘 때 뇌에서 독성 물질들이 청소돼요.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마무리.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6가지 증상과 7가지 실천 방법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2개, 3개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치매안심센터나 신경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함부로 치매 같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대신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받도록 도와주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소개한 7가지 방법들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영양효모, 브로콜리, 새싹, MCT, 오일 같은 것들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간헐적 단식이나 규칙적인 운동도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보충,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유지하시길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